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TV입니다. 자, 오늘 기간 자료 좀 차트적인 거, 제 생각이 아니라 기간 자료에서, 제가 보는 기간 자료에서 차트적인 거 제가 좀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경에서도 방송했더라고요. 자, 그 전에 제가 게시판에도 올려놨다시피 어제 옵션을 좀 자세히 보면 이게 SQQ가 코럴이 16.5였죠. 정확하게 16.52 맞죠? 제가 이걸 보고 뭐지? 제 눈이 이상해진 줄 알았어요. 이걸 보면서 어지 장에 대해서 주가가 내린 거에서 그 실망을 좀 하긴 했지만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아, 다시 그거 너무 슬퍼하지, 주가 내린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 제가 평균값을 내는 이 수치값은 와, 진짜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구나. 어제든 뭐 숏이든 롱이든 간에 맞죠? 그렇게 해서 조금 정신을 지금 다시 차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SPX와 무브거든요. 무브 변동성인데, 결국에는 이 무브라는 게 채권 변동성 지수인데, 좀 뒤에서 차트를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무브가 상승하고 있어요. 채권 변동성이 심해져서 지금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VIX는 그대로인데, VIX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오히려 VIX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무브 이 채권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무브의 위치를 기준으로 사고를 하면 무브가 지금 127이니까 SPX의 어떤 공정 가치는 한 4,200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당연히 무브가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데드 크로스가 형성이 됐고 차트적인 거 여러분 여기 데드 크로스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오일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기 마의 구간 제가 말씀드렸죠. 마의 구간 이거 68달러 이거 깨진다는 거예요. 마의 구간 이렇게 데드 크로스니까 마의 구간 68달러 이거 깨진다는 거예요. 못해도 58달러 이런 식으로 갑자기 유가가 폭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센시어스 이거 한경에서 말했죠. 똑같은 차트죠. 센시어스와 오일 즉 경제 지수가 나빠지니까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브 채권 변동성 지수와 VIX 결국 이 두 녀석은 같은 방향을 가는데 VIX가 먼저 뜨기도 하고 무브가 먼저 떠서 방향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무브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채권 변동성 지수 무브가 먼저 떴기 때문에 중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VIX는 이렇게 내려가 있다. 그러면 VIX가 올라가면 뭐 15 이런 식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죠. 무브의 변동성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일과 밈주식의 상관관계, 오일과 밈주식 즉 소형주, 러셀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 정확하게 반대다. 밈주식은 한경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결국 이네들은 큰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운영자금 조달 비용이 대차제조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거,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식 소형주의 어떤 대차대조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민주식 올라간다. 그러면 오일 가격이 더 내려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식은 더 올라가겠죠. 즉 러셀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X와 PC, 푸콜 레이티오 비율입니다. 이거는 푸콜 레이티오 비율이에요. CPI 그거 아니고 푸콜 레이티오 비율이에요. PC가. SPX와 푸콜 레이티오 비율 상관관계. 지금 최근에 푸콜 레이티오 비율이 0.698까지 내려왔고 그전에도 여기 보면 0.698이었고 대략적으로 지금도 그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고점 아니냐. SPX 4600 제가 고점이라고 했죠. 그것도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옵션 기간자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증시가 고점이었다. 그러면 증시가 이렇게 이제 빠르게 하락하면 증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빠르게 하락한다 칩시다. 빠르게 하락하면 그거 파월 말 한마디 이렇게 올리고 이런 패턴을 보일 수가 있다.
이것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이 과거 사례를 보면 푸클레이티 비율이 이렇게 버블일 때는 더 낮아졌어요. 여기 보면 더 낮아진 사례도 많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최근 트렌드, 올해 2023년 트렌드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 여기서 항상 증시가 고점이었다. 올해는. 그다음에 10년물과 오일, 즉 10년물은 더 내려간다. 원유 가격과 비례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채권 10년물의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10년물은 더 내려간다. 10년물은 더 내려가면 마의 4.0, 200일선을 뚫고 한 3.5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내려갔을 때 과연 증시는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근데 보통 채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빅테크가 쭉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경기 침체를 선반영했다. 이러면서 다시 빅테크가 뜨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빅테크 선반영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경기 방어주 쪽으로 자금이 최근 들어서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럼 러셀을 보겠습니다. 러셀. 지금 러셀이 여기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러셀은 최근 트렌드가 1, 2, 3 그러면 3탑, 4탑까지 가능하지 않냐. 그러면 러셀 꼭대기는 러셀 2000이다. 여기 러셀 2000 여기까지. 지금 1893인데 대략 꼭대기가 2000에서 2020 여기가 러셀 기준으로 뭐다? 고점이었다. 고점. 알고 보면 엄청 쉬운 장인데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러셀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꼬라박고 이 패턴을 보일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탑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패턴이 여기서 바로 꼬라박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 패턴이 여기에서 바로 꼬라박을 수도 있고, 미래는 모르지만 이런 그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유로존 성장률인데요. 여기 보면 미국이 아니라 JP모건 기준으로 유로존 성장률, 유로존 PMI를 볼까요? JP모건이 생각하는 유로존의 PMI는 24년 중반에 PMI가 바닥이라는 거죠. 왜? 유로존은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금리를 내린다. 유로존은 채권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아크를 보시겠습니다. 아크. 피터 브래드 차트이고요. 아크의 큰 그림을 보면 헤드 앤 솔저. 민주식이 이제 폭등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보이지 않냐.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크가 뜬다는 거는 러셀이 본격적으로 뜬다는 거죠. 이 차트는 아주 우리가 잘 그 심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거는 뱅크 KB, KRE 은행 관련주들이 있죠. 은행 관련주들 보시면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차트적으로 하방 컵이 크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전고점을 뚫으면, 대표적으로 제가 KRE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고점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 쭉 날아간다. 맞죠? 좀 이따가 그 은행 관련주와 SPX 그 차트가 나오거든요.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여기 있네요. 결국에는 은행 관련주가 살아난다는 것은 돈이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돈이 풀린다는 것은 경제가 돌아간다, 제조업이 살아난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은행 관련주가 이제 하단 컵을 다 만들었고, 은행 관련주가 여기 뚫잖아요. 뚫으면 어떻게 되냐? 은행 관련주가 먼저 뜨고 내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지만, 경기 침체가 어떻게 보면 선반영 됐을 수도 있다. 은행 관련주가 먼저 뜨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은행 관련주가 먼저 장을 반영을 한다. 이렇게 폭락하고 먼저 폭락하고, 그럼에도 SPX는 올라간다. 은행 관련주 후행해서 올라가고, SPX 내려가고, 은행 관련주 내려가고,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SPX는 지금 4,600을 못 뚫었는데 은행 관련주가 뚫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어제는 4,600을 못 뚫었지만 증시가 4,600을 뚫고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은행 관련주가 먼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후행적으로 반영을 하기도 하지만 은행 관련주가 방향성을 미리 선방향을 하고 있다.
자, 우선 그 차트적인 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